저기 수행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이 있어요. 커다란 성. 뭐 성 안에는 이제 성주가 딱 버티고 있고, 근데 이 성에 문이 6개가 있어요. 6개의 대문이 있는 성이 있는데, 이 6개의 대문이 좀 특징이 있는, 아니 뭐랄까 아주 그 최첨단의 문이라 할까? 각각 문마다 렌즈가 달려 있어요. 요새 왜 저기 그 띵동 누르면 딱 보면 보이잖아요. 문마다 렌즈가 달려 있는데 그중 중심에 있는 문 하나는 자기 자체가 렌즈를 가지고 누가 오는가 확인도 하는데, 또 한면으로는 이 나머지 5개 문요, 5개 문에 대한 그 통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앙 통제 시스템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문 6개가 있으면 5개의 대문에는 렌즈만 딱 달아놓고 요 렌즈를 다 중심에 있는 하나의 문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문은 자기 자신도 자기 앞에 오는 누가 오는가 딱 지켜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나머지 5개의 문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 대문에 누가 와서 똑똑 두드리면 요 문은 렌즈로서 누가 왔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문이 자기 스스로 딱 문을 열어주고 이러지를 못하고 완전히 이제 그 통제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요 중심에 있는 요 대문으로 딱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 있는 대문이 딱 보고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해가지고 자동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6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는데 대문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문 하나가 나머지 5개의 대문에 대해서 열고 닫고 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체도 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요 문이 이 정도 이제 첨단의 자동 통제 시스템을 가졌다 이러면은 이 문 자체에도 사람이 열고 닫고 이래 안 하겠죠. 그냥 시스템상으로 자기가 딱 문 자체가 보고는 열어 닫아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사람으로 치자면 언제 좀 그 술을 좀 먹었는지 요 대문의 통제 시스템이 좀 술 취한 상태의 대문인 거라. 그래가지고 사실 대문이라는 기능은 딱 보고는 열어줄까 말까, 이 사람은 들여보내도 될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누구든 두드리면 열어주는 거야. 요 가운데 요 문이 약간 그 술 취한 상태의 통제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똑 하면은 그냥 문이 열리고, 여기서도 똑똑하면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래 되면 좀 문제가 생기죠. 성안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의미 없는 대문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 중앙 대문이 가지고 있는 요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어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그러나 저기 감시자, 감독자, 이런 이제 감독이 한 사람 딱 있어가지고 요 대문의 통제 시스템이
그냥 지멋대로 막 두들기기만 하면 열어주는 요런 상태를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대문에 대해서 어디서 똑똑 두드리면은 일단 저리 갈 것인가, 저 문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요런 주체적인 통제 기능을 발휘하게 이제 요렇게 감독하는 기능이 하나 있다. 뭐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이 대문이 혼자 있을 때는 술 취한 시스템처럼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던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누가 와서 두들겨도 이 문을 열어줄까 말까, 어떤 이제 정해진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열고 닫고 이래 하겠죠. 뭐 이제 그런 감독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요 감독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문지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지기가 이 통제 시스템을 통제를 하는데, 문지기가 매우 건강 상태가 나빠요. 거기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드리면 쫓아가서 열어주는 요런 상태를 잘 감독해서 제어하지를 못한다. 뭐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상태로 무언가 성한 주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런데 문지기, 감독이 힘이 있어가지고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장악해가지고 제어를 한다. 이러면은 시스템이 제어되니까 각 대문이 잘 통제될 거고, 그러면 성한 주민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재밌는 얘기, 이렇게 여기까지를 우선 설명을 하면, 이런 구체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가지 대문을 가진 몸, 이랬을 때, 이 몸이, 6가지 대문을 가진 성, 이랬을 때, 이 성을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문이 6개잖아요. 요 대문이 안, 이비, 설신, 의 6가지 네이처 이래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제가 방금 여기 이제 렌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두드리면 하여간 보아야 되니까 요 렌즈라고 말하는 것은 따지면 이게 이제 감각 기능, 우리가 왜 육근과 육네이처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근 내지 의근, 안이비설신의 네이처가 대문이라면 그 중에 렌즈 역할을 하는 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6가지 감각 기능,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에 6개의 대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운데에서 중앙 통제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그 대문을 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각각의 안이비 설신이라는 5가지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에서 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 두드리면 누가 왔습니다 라고 렌즈의 기능을 하는 근이 있다고요. 요 근 5개가 안근 내지 신근, 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왔는지 렌즈에 확인이 되면 문을 열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중앙통제장치인 의라고 하는 대문이 하는 거죠. 뭐 대략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죠. 이럴 때에 문제는 의 네이처라고 하는 요 중앙통제 기능이 조금 좀 술 취한 상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문이 있는 이유가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성안 주민을 해치지 못하게끔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대문이 있잖아요. 물론 뭐 나간다라는 기능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개념에서는 보호라는 개념을 갖는데, 이 의라고 하는 대문이 실치한 상태 이러다 보니까 이건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줘. 여기서 두드리면 거기 열어주고 저기서 두드리면 저기 열어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는 성안의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술 취한 요 의에 대해서 감독해야 되는 문지기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요 문지기가 비유에 의하면 무엇을 문지기라고 할까요? 예? 사띠. 그렇죠. 사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띠는 문지기라고 표현하지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각각의 대문을 쫓아다니면서 열어줄까 말까 이거 하는 문지기가 아니라 이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의 첨단 시스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의라고 하는, 의 네이처라고 하는 요 나머지 5 대문에 대한 개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 의라고 하는 대문에 대해서 통제하는 요 기능을 가진 감독을 문지기 해서 사띠라고 불러요. 사띠가 이건 6개의 대문 모두를 통제로 다니는 게 아니다. 의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요 대문에 대해서 술집구라도 맨정신으로 하자 이렇게 의의를 제어하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 5가지 대문, 5가지 대문은 누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의가 하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 그 불교계에서 갖고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말하기를 이 싹띠가 대상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물 위에 빈 호박을 물에 던져놓으면 뜨잖아요. 이렇게 솥빈 호박처럼 물에 떠있지 말고 돌을 던지면 물에 가라앉잖아요. 던져진 돌처럼 깊이 들어가라. 이렇게 싹띠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념조 수행을 하자, 수행을 한다라고 앉을 때 이 싹띠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싹띠를 키우는 게 사념조 수행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면은 대상을 쫓아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전적인 이해를 통해서 보면 싹띠가 뭘 하는 겁니까? 대문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대문에 렌즈로 비교되는 5가지 기능, 눈의 감각 기능 내지 몸의 감각 기능, 요 기능 5개가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문을 열까 말까, 이 기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호, 의. 요 의를 우리가 이제 만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의를 통제하는 거라. 그래서 의가 술 취한 상태가 돼가지고 두드리기만 하면 렌즈에 포착만 되면 문 열어줘요. 그래서 성안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우리한테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요 싹띠를 가지고 직접 렌즈에 들어온 대상 이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만호, 나머지 대문들에 대한 중앙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요 만호가 표현하자면 술 취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오랜 세월
정말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윤회의 과정.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저 두드리면 쫓아가는, 눈에 빛이 들어와서 때리면 쫓아가고, 귀에 소리가 와서 때리면 쫓아가고,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쫓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그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만호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는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만호,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라고 만호를 직접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사티다 라고 하는 것, 요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이야기는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성안 중심에 성주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변방으로 정찰을 다니는 두 명의 전령이 있어요. 전령이 꼭 표현을 전령 이렇게 안 하고 두 명의 전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격에서 이 전체를 비유해서 말하기를 성주는 마음이죠. 성안의 성주는 식이고, 성은 몸이고, 대문은 이제 완일이서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지기는 사띠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전령을 사마타, 밑바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변방에 대한 변방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변방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성주인 식한테 알려준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변방이 무엇이냐 하면 열반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변방의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열반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다. 열반에 대한 암과 그럼으로써 열반을 성취하는 이 역할을 말하죠. 이 열반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는 두 명의 전령이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비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즉 만호가 나머지 5개 대문에 대한 중앙 통제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요 점하고, 이 만호를 통제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사띠라고 정의하신 거. 그 다음에 전령 두 사람이 변방, 즉 열반의 소식을 접하러 함께 다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함께 다닌다라는 게 중요해요.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요렇게 하는 수행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 삼매를 성취하면 그 흔들림 없는 평정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따로 하는 거고 윗바사나 수행은 따로 하는 거라서, 사마타 수행은 시레타를 이루고 윗바사나 수행은 헤헤타를 이룬다. 요렇게 설명되는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돼요. 사마타를 딛고 서서, 즉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령이 계속 변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대문이 당장구 변방을 감시한다라는 것은 성안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성안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령이 왔을 때는 문을 열어줘야 될 거고, 뭔가 해침이 될 만한 사람들이 오면 문을 안 열어줘야 될 거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의라고 하는 중앙대문, 중앙통제 시스템이 그냥 누구나 와서 두드리기만 하면 쫓아가서 문 열어주는 이런 상태를 제어해야 되죠. 그래서 대문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두 명의 전령이 올바르게 변방의 소식을 성주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대략 그냥 얘기가 좀 다양할까요? 네. 예.
요렇게 이해를 할 때,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싹띠를 강화하는 수행인데, 이 싹띠가 대문을, 나머지 대문, 즉,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의, 이, 누구든지 감각 기능을 자극하는 이쪽으로 자극되는 대로 쫓아가는 요런 점이 통제되어 가지고, 만호를 성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제어하는 거, 그 기능으로서 이제 싹띠가 설명된 거. 그 다음에 변방이라고 비유된 열반,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마타와 밑바사나라는 두 명의 전령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지 따로따로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수행에서 대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걸 놓고 저는 경전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내용, 이 비유 전체가 할귀스님이 비유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을까? 요거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 일단 그 경전부터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삼유타니까야 35번 삼유타의 245번 경입니다. 낑투카 나무 비유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구의 보험, 볼견자, 보험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비구요.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지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6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문지기가 있어 모르는 자들은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그때 동쪽으로부터 재빠른 전령 2명이 달려와서 그 문지기에게 여보시오, 지금 이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지금 그분은 중앙 광장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재빠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뒤 돌아온 길을 따라서 뒤돌아갈 것이다. 그때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동일하게 보고를 한 뒤 들어온 길을 따라서 뒤돌아갈 것이다. 비구요,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비구요, 도시라는 것은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두고 한 말이니 이 몸은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되었으며 부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비구요, 6개의 데몬이란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6네이처세요. 비구요, 문직이란 싹띠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요, 재빠른 전령 2명이란 사마타와 밑바사나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요, 성주는 식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요, 중앙광장이란 4가지 근본 물질을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이다. 비구들이여,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란 열반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요, 들어온 길이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두고 한 말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싹띠, 바른 삼매이다. 이렇게 이제 낑수가 나무 비유경이라는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 경전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했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강조한 표현 하나, 즉 6개의 대문 중에 5개의 대문은 렌즈를 통해서 확인만 하고 실제로 여닫는 통제 기능은 중앙대문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이 경전에서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부분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사띠, 그러니까 만호가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사띠가 뭘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경전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운나바 바라본경이라고 48번 쌍유따의 42번 두 번째 경전인데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운나바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존잘시여,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이제 여기 5가지 감각 기능이 각각의 영역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5개의 대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입니다. 해가지고 감각기능을 대문과 제가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6가지 네이처를 대문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요경에서는 감각기능을 말하고 있죠. 6근과 6네이처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랬을 때 이 감각기능, 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렌즈로, 대문에 달려있는 렌즈로 표현을 했는데 타당할 것 같아요. 곧다마 존재하시오.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하여간 5가지 감각 기능이 서로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5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함으로써 대문 역할을 합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은, 바라문이요,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요 얘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비유를 말하면서 5개 대문의 렌즈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만호라고 하는 중앙 대문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죠. 요 설명으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능 5가지가 만호라고 하는 하나에 의해서 통제된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게 그러니까 의근, 만호의 감각기능이 5가지 감각기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만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이처가 통제한다. 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이어가지고 곧다마 존재하시오.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만호가 스스로 완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알아본 바로는 만호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한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만호가 누군가에 기대어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라문이요,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 지금 요 얘기죠. 문직이라는 의미가 요렇게 결정되는 거죠. 문직의 의미를 만호를 제어하는 것으로의 역할,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요,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 얘기는 뭔가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했어요. 근데 만호는 사띠를 의지했거든요.
싹띠에 의해서 만호가 제어되기 때문에 일단 성한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띠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랬더니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랬거든요. 중요한 얘기가,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싹띠가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만호를 제어해서 적절하게 대문을 여닫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싹띠가 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싹띠가 나름대로 만호를 제어해 주기는 하는데 싹띠가 어디로 만호를 제어해서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저기 하늘나라를 지향해가지고 만호를 끌고 가. 뭐 이런다 해도 일단 이게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지향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나마 하늘을 지향하면 좀 낫죠. 요 싹띠가 그냥 이 눈기, 코요, 몸을 통해서 감각되는 바깥 대상들에 대한 욕탕, 우리가 까마라고 말하는 거, 이거에 집착해가지고 온통 좋은 거 내 거 하는 요쪽으로만 만호를 끌고 다닌다. 만약에 이래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제가 봐야 인간으로 태어날 거고 아니면 악이고 짐승이고 지옥으로 태어나는, 그렇게 이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싹띠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만호를 제어해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남화 바라문경에서 부처님은 싹띠는 해탈에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에 의지한다. 즉 이 싹띠라는 것은 오직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이 고멸의 성취를 향한 요 방향을 주시하고 그쪽으로만 다 방향성을 세워놓고는 그 방향성에 맞으면 만호야 열어줘, 맞지 않으면 만호야 안돼 하고 만호를 지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팔정도의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정념이잖아요. 바른 싹띠거든요. 싹띠 중에 바른 싹띠가 있다면, 물론 여기서 뭐 사실은 이제 여기 정념이라는 말 자체가 그 싹띠를 싹띠의 힘을 키우는 사념처 수행,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지만, 어쨌든 바른 싹띠가 있다면 바르지 못한 싹띠도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르지 못하다, 삿된 싹띠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뭐 정념에 대한 첫 번째 반대인으로는 무언가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가지고 싹띠의 힘을 확실하게 키워내지 못하는 수행법, 이래도 잘못된 싹띠일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싹띠가 갖는 원래 의미를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해탈열반으로 오로지 나아가는 요 관점을 놓치고 무언가 잘못된 견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싹띠를 키우자라고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정념, 사념. 경전에서는 분명히 이제 삿된 싹띠라는 표현 또는 삿된 삼매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성을 놓고 오늘 수업 중에 요 비유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은 사실은 성이 가지고 있는 6개의 대문이 어떤 성격을 가진 대문이냐 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수행을 바로 보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수행의 본체인 싹띠, 사념초 수행, 사마타 윗바사나, 싹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행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공부할 때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비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낑숙과 나무의 비유경 하나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유를 경전적으로 이제 근거를 드렸고, 그 가운데 그 낑숙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잘 설명되지 않은 요 대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요 부분을
운나바 바라문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큰 틀을 보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뭐 사마타 위파사나 이 수행은 우리가 조금은 좀 덮어둬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쨌거나 산업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성취될 때 이 삼매를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이냐, 있는 그대로 보아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탐진치를 뿌리 뽑을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2단계의 수행으로 조금 미뤄두고, 현재 우리가 법회 시작 전에 이제 수행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티가 만호를 제어하는 문지기 역할을 바로 하느냐, 요 부분에 중심을 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예. 지금 제가 알기는 지금까지 알아오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육군과 육내 입천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같다고 그래 배우고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단연부부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 심의식을 맛보기로 설명드릴 때 예, 그때도 그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예. 일단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각 기능이라고, 육체적인 어떤 역할, 이렇게 이제 본다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눈에 가야 눈에 있는 감각 기능하고 이렇게 합해진다든가, 또는 이제 그 이전이구나. 마음이 눈에 간다라는 것은 만호가 안으로 가는 거고, 요 안 네이처 이럴 때는 눈이라는 감각 기능 더하기 눈을 통해서 과거에 눈으로 보여진 대상에 대해서 행위함으로써 만들어진 마음, 요 마음이 쌓여 있는 것, 그 마음이 감각 기능과 함께 할 때, 그래서 내가 대상을 감각한다 라고 말하는 감각 주관의 상태를 네이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요거 두고두고 반복해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동영상을 잘 안 본다 하시지만은 지난주 동영상 심의식 맛보기라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 그냥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분이 됐는데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만 함께 앉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비유를 좀 말씀드리느라고 직접 앉아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아니다. 정말 내 하려는 얘기를 빼먹었다. 어디를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수행을 합시다. 이러면은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허벅지 안으로 깊이 넣고 나머지 한쪽 다리를 앞에다가, 그러니까 반가부자 하지 않죠. 그냥 앞에다가 일자로 이렇게 놓죠. 평좌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반가부자 올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다소곳이 놓고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머리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턱은 앞으로 이렇게 들려나가지 않도록 살짝만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눈을 내려감고요. 그 상태에서 팔은 편하게 내려놓는 거죠.
팔을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시간에 팔이 불편해가지고 그 앉아있는 그 고요함이 깨지지 않도록 가장 편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상태에서 뭐 우리나라가 호흡을 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앙 통제 기능인 만호를 어디 갖다 놓습니까? 코끝에 갖다 놓는 거죠. 코끝을 딱 보면서 사실은 여기서 뭐라는 거냐 하면 5가지 다 대문 중에 5번째 대문이 몸의 대문이잖아요. 반이비설신, 신근. 이 몸이라 코끝 어딘가 피부가 공기가 들어오는 그 감촉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라고 하는 이 몸의 감각 기능이 사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라는 몸의 감각 기능이 여기서 말하는 거로 보면 그 몸의 렌즈가 되는 거죠. 렌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감촉을 딱 렌즈 삼아서 본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나요? 문을 열을까 말까 하는 것을 이제 만호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만호를 코끝에 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요거예요. 코끝에 느껴지는 이 신근, 몸의 감각 기능이라는 요 렌즈 쪽에 만호가 딱 쫓아간다. 요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만호를 코끝에 갖다 놓고, 신근, 몸의 감각 기능, 피부에 느껴지는 공기의 감촉, 요거를, 이제 붙잡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공기가 피부에 남기는 감촉에 의해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만호가 하는 대문 역할, 누가 들어오는가 하지 않은 거죠.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코끝에 남는 감촉을 통해서 알고 나가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고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아요. 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아는 작업을 할 뿐이라.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4년초 수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요 코끝에 딱 와 있는 만호가 술 취한 상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귀에 누가 와서 건드려도 그 문 열어주러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을 봅시다라고 하는 이 수행 목적을 놓치는 거죠. 놓치고 귀로 쫓아가고 냄새로 쫓아가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요 작업을 하는 건데 호흡을 놓치고 딴 데로 쫓아가면 얼른 만호야 그러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가자 라고 만호를 제어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것을 싹대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떠날 때마다 원위치 시키는 망상원위치 하는 요것이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다. 자, 그랬을 때 수행의 테크닉 중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서 하는 게 안입이 설신 5가지 대문이 있어요. 근데 이 대문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두드리는 자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만호가 중앙 통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요 만호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죠? 몸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5가지잖아요. 만호는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제 지난주 몸과 마음의 관계를 공부했지만, 수행을 하자, 코를 보자,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자, 나갈 땐 나가는 줄 알자, 요렇게 표현을 할 때,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숨이 들어오게 할 거고, 얼마만큼 숨이 나가게 할 거냐 하는 이 호흡의 발생, 호흡이라는 자체는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호흡이라는 것은 몸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거. 그냥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숨이 가빠서 지금 제가 본다면 제 호흡이 좀 빨리 들어오고 나갈 거예요. 뭔가 지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듣고 계시다면은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이 몸의 입장에서 굳이 많이 서두를 게 없으니까 저절로 호흡이 느려질 거거든요. 요거 호흡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어느 만큼 호흡을 하느냐라는 것은 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몸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근 몸의 대문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버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딱 통제 기능을 가지고 통제 기능을 행사하잖아요. 이 통제 기능이 어느 만큼이냐 하면 단순히 대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오는구나, 길게 들어오는구나, 짧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몸의 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지, 마음이 몸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내 호흡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조금 빨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호흡이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조금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만호가 몸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렌즈를 통해서 소식이 왔다. 이 소식에 대해서 그렇구나, 만호인 나는 단지 열어줄 뿐이다. 개입하지 않는 거. 병에서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도 비유를 하냐 하면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얘를 이렇게 해볼까? 이래야지 않는 거죠. 아이가 깰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든 아이를 바라만 보잖아요. 요렇게 마음인 만호는 몸이 스스로 알아서 호흡하는 요거를 단지 문을 열어준다,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빠르다, 너무 늦다 라고 해서 호흡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조절하지 않는다. 요걸 보는 게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점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것은 몸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호는 다만 바라보기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세를 취하고 딱 앉아서 이제부터 호흡을 보겠다라고 하면 만호는 다만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은 좀 길게 들어오는구나, 지금은 좀 짧게 나가고 있구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지 바라만 본다. 타자화해서, 객관화해서, 마치 저 밑에 아이가 무릎 빼고 잠이 들어 있구나 라고 바라보듯이 호흡이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남겨주는 감촉이 있구나, 있는 감촉이 길구나, 짧구나, 이렇게 단지 바라만 보는 거. 요것이 만호가 하는 행위라는 거. 여기에 이제 다른 수행법들에서는 예를 들어 단전호흡 그러면은 이모부님도 좀 그런 이견 운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보통 어떠신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티 수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행들은 호흡의 배를 보면 이렇게 좀 배를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데 대한 좀 통제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해서 숨을 멈춘 상태에서 최대한 가기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념처 수행에서는 그렇게 몸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다만 그렇구나, 지금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들어오는 상태는 길구나. 짧구나. 이렇게 관찰만 한다.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다가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떠나면 떠났구나.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고 만호는 오직 호흡을 바라보기만 하고 요런 두 가지로 설명되는 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만호의 힘이 커진다. 사띠의 힘이 커진다. 만호가 제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기 수행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낑스카나무 비유경과 온나바 바라본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개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통한 만호의 역할과 사띠의 역할 이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